우리는 유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전쟁 리스크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지만 사실 전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측과 예단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줬었고 호르무즈 해협이 이게 큰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장악할 시도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WTI 기준으로 86달러까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증시도 그거에 반응하면서 V자 반등세에 나서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유가 관련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 증시가 어제도 많이 빠진 이유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 급등이 지속될 것 같은 가능성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장기전으로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멘트를 국내 증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전쟁 장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아시아산 원유의 사재기의 원인이 됐다.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출 83%, 굉장히 아시아권에서는 83%, 전 세계에는 20%지만 83%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해협에 의존하는 아시아 순서 국가대로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국, 그리고 인도, 대만, 우리나라입니다. 비축유, 전략 비축유 관련해서는 취약한 부분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이런 순으로 가는데 그래서 중국과 한국과 베트남은 좀 발빠르게 전략적으로 행동한 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유 제품 수출을 잠정 중단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역시 UAE 원유 600만 배럴을 긴급적으로 확보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 전략 비축유 쪽에서 취약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수입 관세 그러다 보니까 20%에서 0%로 좀 폐지를 검토하는 것을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나왔는데요. 어찌됐건 대신증권에서는 과도한 경계로는 좀 물러서지 않아야 되느냐, 경계를 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기존에 제가 머니코드에서 대신증권이 원유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1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시나리오를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국내 증권사 대신증권에서는 1개월 시나리오를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번곡점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전쟁 장기화 부분에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변곡점은 사우디가 뭐 참전하거나 쿠르드가 남하하거나 이런 요소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러한 요소들은 일축되지 않겠느냐, 장기화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었는데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수출 차질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세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를 보면은 지금도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회해서 석유를 날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원유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란의 이런 공격상 시나리오를 봤을 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카르그 섬이라고 해서 이게 이란 원유 수출의 절대적인 그런 중요한 통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섬을 공격에서 제외했다라는 것만 봐더라도 이란, 이스라엘은 결정적인 곳은 공격을 안 했다라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유 수출이 크게 차질이 생길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란 쪽에서 공격 빈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고나 발사대가 엄청 망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강경파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많은 전문가들한테 연락을 취해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론을 말씀드린 게 지금 무기고와 발사대가 거의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란이 과연 이 전쟁을 장기화하면서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대신증권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얘기한 게 드론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160대로 줄어들었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350에서 38기로 줄어들었으니 공격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그거를 정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그래서 장기화되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의 그런 관계를 좀 보셔야 되는데 미국은 대신증권이 보기에는 공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협상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물가 상승이 겹쳐 있는 걸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그런 빨 충격 때문에 소비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중동과 베네수엘라의 에너지를 차단했을 때 물가 상승, 우리가 안 봐도 뻔하죠. 그런 부분에서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잡히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중국의 이런 상황 때문에 역시나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 번째 이유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유가가 급변동성을 띠는 건 단기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전쟁을 벌였을 때 이제 중국으로 방문을 하잖아요. 국빈 방문을 하는데 그 직전 시점까지 4주에서 6주 정도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바 그런 부분에서도 정치적인 셈법이 깔려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슈 때문에 결국 국제 유가는 단기간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게 전쟁이 장기화되기보다는 좀 일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관련 또 투자 전략 세워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